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부산 모터쇼가 개막했기 때문에 프레스데이에 참석해서 한번 싹 둘러보고 왔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가시면 어떤 점에 집중해서 즐길 수 있는지 모터쇼에 대한 좋은 가이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부산 모터쇼 중에서는 가장 좀 휑했다?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는 현장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브랜드들은 제각각 너무 알차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좀 전해드릴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 함께 해주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일단 순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만 가장 제 시선을 사로잡았고 현장에서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느낌의 자동차들부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1위는 캐스퍼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이죠. 현대자동차가 아주 이를 악물고 준비를 했던데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되게 좀 신기한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미디어데이에 이제 기자들이랑 쫙 둘러싸고 브랜드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실 박수나 환호가 나오는 것이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기자분들의 스탠스는 좀 시니컬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막 환호한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응원한다거나 즉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그렇게 좀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이 나왔을 때는 막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도 치고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것은 최대 주행 가능 거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15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저는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시에서의 일상, 시티 커뮤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 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레저 이런 것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해요. 49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에 다 V2L이 장착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 전장이 23cm 늘어났고요. 휠베이스가 18cm 길어진 겁니다. 커졌죠? 이게 배터리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주행 품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는 데도 사실은 좀 이득이 됐을 테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운전을 해보면 아마 내연기관 캐스퍼보다는 훨씬 더 좀 편안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터리 무게가 있고 아래쪽에 깔려 있고 휠베이스도 길어졌기 때문에 아마 훨씬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차의 자격을 이제 가질 수 없다는 거겠죠. 대신에 실용성, 그리고 좀 용이하게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47L가 늘어나서 280L가 됐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잘 개선이 됐는데요. 제일 처음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깔끔함입니다. 센터 패시아의 깔끔함이죠. 이 아래쪽에 보면 원래 기어봉이 있었는데 기어봉이 없어지고 전자식 칼럼으로 스티어링 휠 뒤쪽에 들어갔는데요. 전자식 칼럼이 반응이 좋고 실제로 이용했을 때도 무척 편리하기 때문에 캐스퍼에까지 이식이 된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이 전체적으로 되게 좀 깔끔해진 느낌이 있고요. 뒷좌석 공간이 진짜 넓어졌습니다. 사실 선배가 앞에 앉고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 제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선배 혹시 시트 포지션 일부러 좀 앞으로 당겨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평소대로 맞춰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뒷좌석 레일이 꽤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크거든요, 캐스퍼는. 이게 트렁크 공간에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 사람이 타는 공간에 집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공간을 더 여유 있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캐스퍼 일렉트릭에서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 기회가 오면 빠르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런 작은 차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캐스퍼가 여러 가지 장벽을 허물었던 그런 경차였기 때문에 경차라는 타이틀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 가장 작은 전기차로서 이게 또 얼마나 우리 일상을 파고들 수 있을지, 가격은 얼마가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BMW. 이번에 부산 모터쇼에 출품한 유일한 수입차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BMW에 박수를 보냅니다. BMW가 없었다면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책임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BMW가 출품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BMW의 출품작은 노이어 클라세입니다. 작년 9월에 이제 IAA에 출품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거는 2025년에 출시하는 3 시리즈 전기차의 단서들을 엿볼 수 있는 컨셉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멋있습니다. 이거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드니 그릴을 재해석한 앞부분의 얼굴도 무척 멋있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봤을 때의 디테일이 기가 막힙니다. 전기차의 또 다른 어떤 스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BMW 디자인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컨셉이에요. 무척 심플하고요. 에이드리안 반 호이동크의 말을 들어보면 비율, 라인, 깨끗한 표면 요 세 가지에 집중을 해서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덩어리감이랄까? 비율이랄까? 이런 게 되게 예뻐요. 예쁘고 어떤 쪽은 되게 미래적인데 어떤 쪽은 무척 전통적이고 어떤 쪽은 클래식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한 대의 컨셉카에 잘 섞여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척 똑똑한 컨셉카라고 생각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좀 펼쳐지는데요. 계기판은 없고 앞유리와 대시보드 사이가 계기판 역할을 하는 그래픽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넓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정말 심플합니다.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패브릭이에요. 약간 코듀로이 느낌이 나는 그런 패브릭이었는데 만져볼 수는 없다고 해서 그 재질을 제가 손으로 느껴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리빙 스페이스구나. 우리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소파의 감촉, 그런 것들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그리고 최대한 편안하게 느껴지게끔 디자인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지붕이 투명하기 때문에 개방감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BMW에서 공개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면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마 감이 좀 오실 텐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먼 미래가 아니다, 이거 내년에 나오겠구나, 이런 차가. 그게 딱 눈앞에 있으니까 그럼 실물감이랄까? 이런 것을 느껴보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정말 강추드리고 싶고요. 이 한 대를 보기 위해서 부산 모터쇼를 찾아가신다고 해도 저는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BMW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차들을 출품을 했는데요. 미니도 당연히 출품했죠. 뉴 올 일렉트릭 미니 쿠퍼와 컨트리맨 보실 수 있고요. 뉴 미니 쿠퍼와 컨트리맨도 있고 뉴 미니 JCW 컨트리맨도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뭐 영국에서도 보고 네덜란드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보고 부산에서도 보고 지금 여러 번 보고 있는데 도시마다 놓여있는 장소마다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 미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 뭐 사지? 라고 고민했던 게 여기서 해결되실 수도 있거든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부스는 제네시스 부스예요. 제네시스가 컨셉 네올룬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GV90의 힌트를 볼 수 있는 제네시스의 가장 큰 SUV 컨셉이 공개가 된 거죠. 제일 큰 특징은 B필러가 없다는 거, 코치도어로 열린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좌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좌석이랑 뒷좌석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연출이 되고 무척 고급스럽고 정말 심플하고 그래서 더 강렬하고요.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디자인 큐는 두 줄이잖아요. 투 라인스인데 그 투 라인이 앞으로 왔을 때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으로 왔을 때 그게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보시면 이거 제가 그래픽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설득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네시스 잘합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척 잘하고 럭셔리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구현해가는 한국적 럭셔리를 저는 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있고요. 이 제네시스 관에서 또 보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마그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제네시스 X 그란 레이서 비전 그란 투리스모 컨셉, 이름이 되게 긴데요. 이거 그란 투리스모에 들어가는 제네시스 레이스 컨셉카인데 이거는 이제 가상의 차니까 그걸 실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거 정말 멋있고요. 마그마 프로그램은 고성능 럭셔리를 구현한 이제 제네시스의 새로운 클래스라고 해야겠죠? 새로운 제품군, 현대 N처럼 제네시스엔 마그마가 있는 건데 그 컬러가 약간 벽돌 주황보다 더 채도가 높은, 더 끈끈한 것 같은, 정말 용암색을 최대한 구현한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주황색이에요. 근데 마그마의 특징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무척 뜨거운데 돌이잖아요. 육중함이 또 있단 말이죠. 제네시스가 구현하는 역동적인 럭셔리라는 것이 이런
육중하고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고 닿으면 다 녹아버리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성능을 지향하고 있구나,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고성능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였어? 라고 물어보면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오닉 5N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아반떼 N도 상당했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구현하는 고성능 럭셔리의 세계도 저는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관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가 또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이 있는데 이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의 만듦새가 상당히 좋아요. 가방도 토트백도 예쁘던데 심지어. 그리고 이 커피 내리는 세트, 이거 뭐 다른 브랜드 거 이제 모아다가 한 건데 그것도 예뻐요. 깜짝 놀랐어요.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 스케치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디자이너가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걸 완성했는지를 거기서 좀 엿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기아. 기아에서도 무척 놀라운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메인은 타스만이에요. 기아가 최초로 공개하는 이제 픽업의 이름이 타스만인데요. 리차드 보이드 던롭이라는 뉴질랜드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차를 덮었는데요. 일단 디자인의 디테일을 공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트카 형식으로 공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상당 부분의 디테일은 이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다양한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이 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뉴질랜드 아티스트를 고른 이유도 있는데요. 이 타스만이라는 이름이 타스마니아 섬 그리고 타스만 해협에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 그리고 개척정신,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기아 최초의 정통 픽업입니다. 픽업은 사실 요즘에 캠핑 붐도 있고요. 짐칸이나 자동차 자체가 이 리빙 스페이스로 간다고 했을 때, 물론 전기차가 리빙 스페이스로 구현됐을 때 실내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정말 이 뒷부분에 그 널찍한 짐칸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또 자동차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픽업의 등장이 너무 반갑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기아 자동차 한쪽에 보면 PBV들이 이렇게 쫙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Purpose Built Vehicle이라는 건데요. 기아는 이거를 Platform Beyond Vehicle이라고 올 초에 있었던 CES에서 약간 의미를 바꿔서 공개를 한 바가 있었죠. PV1, PV3, PV5, PV7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핵심은 PV5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고 뒷부분에 라이프스타일 모듈이 있는 거예요. 뭐 승합차 형식, 픽업 형식, 약간 짐차 형식, 뭐 이렇게 바꿔 끼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 목적에 맞게 바꿔 끼울 수 있다. 플랫폼이 기반이 되고 어떤 차량의 전통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그런 컨셉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대되는 것은 PV5도 기대가 되는데요. PV1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PV5 안에 쏙 들어가던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거 저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EV3를 실물로 봤는데, 이거 뭐 이미 시승기를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이걸 실제로 못 봤거든요. 되게 예쁩니다. EV3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기아가 만든 EV 시리즈 중에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아 자동차들을 뭐 가끔 리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원활하게 협조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기아에서 저의 존재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셨다면 EV 시리즈 한번 타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포짓 유나이티드라는 기아의 디자인 컨셉도 EV3에서 저는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EV3는 무척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르노인데요. 르노가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4년 만에 신차 그랑 콜레우스를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QM6보다 조금 큰 SUV죠. D세그먼트의 SUV이고,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본인 프랑스, 메이드 인 부산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르노는 그게 아쉬워요. 되게 좋은 역사와 전통과 디자인 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살리고 있습니다. 그랑콜레우스도 지리 자동차랑 르노랑 같이 만들어서 내놓은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리 자동차에 원래 있는 SUV가 있죠? 그 향이 무척 짙게 나고, 아마 다양한 영상에서 리뷰를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테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어색하다. 잘 만든 자동차의 디자인을 보면은요, 사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란 콜레오스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옛날 느낌이 난다. 한 세대 전에 SUV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들은 되게 좀 화려합니다. 가운데도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T맵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OTT들도 즐길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뭐가 잘 안 맞는다. 그란 콜레오스를 전시장에서 봤을 때랑 도로에서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또 일단 두고 봐야 되는 문제겠죠. 물음표가 너무 많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차가 나왔을 때 시승기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이랑 또 나중에 봤을 때랑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부산모터쇼 이렇게 5개의 브랜드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브랜드 관해서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두고 보시면 즐거우실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부산모터쇼가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부산에 미디어데이 전에 오면 전체가 약간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자동차 관계자들과 미디어 관계자들도 도시 전체가 북적거리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사실 어제 현장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영상을 통해서 참가한 브랜드들이 얼마나 알차게 제각각의 부스를 꾸몄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전체적으로 조금 규모가 좀 축소됐다고 해도 볼거리가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재미들도 있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